안전방송하겠습니다. 지금 한박스 타서 정문 앞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차량이 진행하고 있고 시민분들 진행하는데 시민 통행로가 통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은 떠납니다. 간첩들 잡으라고 간첩! 빨갱이는 벌견 즉시 사살해도 좋습니다. 빨갱이는 벌견 즉시 사살해도 좋습니다. 저들이 민주화를 이렇게 이름을 바꿔간 건데 민주화 그게 뭔가 진짜 절실하게 일을 잘한 걸 갖고 생각합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부 주사파들 한 말씀 하세요. 민주화는 그냥 라이브로 나가고 있어요. 처음으로는 전부 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냥 끊임없이 확장하는 거야 그냥. 그게 너무 전국에 대해서 애국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렇게 방송에 출연한 것도 영광입니다. 지금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는 너무 지금 안약하게 대처해 왔는데 이제 뭔가 좀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다들 이게 애국자 여러분들 밤낮 잠 안 자고 이게 피땀 흘린 대가라고 봅니다. 어떠냐 다들 모든 게 탄핵이 피가 갤 때까지 관리 잘 하시면서 다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 김기 해병대원님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부터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오래되셨죠. 예. 군대 작전 중에 한 명 죽어도 난리 법석을 죽이는데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데 인터뷰 하나 해보고. 예, 계모단장이고.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TV입니까? 아, 김호건 TV라고. 이호건 TV라고. 아 이혁은 TV. 이혁- 아 이혁은 TV. 세이브코리아 인천 대표 맡은 이흥입니다. 여기는 인천 기독교청 청년협회 회장.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무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정치 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은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권 문란의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절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특거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현재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 탄핵 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 사유조차도 틀렸는데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술이나 좋아하는 무능력한 대통령인 줄 알았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도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 가슴이 건넜거나 진짜 왜 저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통해 끓는 물 안에 개구리가 젖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중국에, 북한에 팔아넘기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또 계엄 이후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에 정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편협한 기사들만을 내보내고 절차와 법은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 공수처, 또 정치 판사들, 저는 정의가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언론들은 진실만을 보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원신수록 화초 같은 어린아이들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줄로 굳게 믿었던 헌재는 수사 중인 자료를 재판에 사용하고 번복된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며 또 재판 중간에 탄핵 인용의 불리한 탄핵 이유를 절차와 법은 개나 줘버리고 마음대로 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님들 그리고 재판관님들,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북한의 속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편에 서 계십니까? 베트남이 어떻게 무너졌고 홍콩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나라를 세우긴커녕 나라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완용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계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라를 팔아넘기려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까? 지금 당장 칼끝이 나를 향하지 않았다고 같은 편인 것 같습니까? 망나니의 칼은 언제 어디로 휘둘러질지 모릅니다. 팩트를 보십시오. 자기 편에 근거 없는 말이 아닌 팩트를 보십시오. 탄핵 시작부터 진행이 불법이고 공수처의 수사와 서부지법의 판결, 대통령의 구속 등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지금은 왼쪽 오른쪽 편갈라 싸울 때가 아니라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힘합쳐 싸워야 할 때입니다. 창피하지만 저도 처음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동기들의 비난이 무서웠고 반대편의 질타가 무서워 숨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이 나라가, 법치와 질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 나라가 참담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는 꼴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기자님들도 재판관님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을 결정을 내리시길 간청합니다. 현재 이 나라는 정의는 다 꺼져버린 촛불 같지만 작게 남은 불씨를 같이 키워 다시 한번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의로운 대한민국, 진정 자유 대한민국으로 키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는 2030 청년입니다. 사실 20대 초중반 청년들입니다. 사실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저도 좀 이따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온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학교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직장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 꿈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라를 살리러, 우리는 나라를 살리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 청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이 나라의 공산당이 싫다! 네,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죠. 더불어 공산당이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전 일정 오전 9시부터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문희 대표님과 회원님들이 기자회견 진행해 주셨고요. 지금 11시부터 전국 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기자회견 해주셨고요. 중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회견이 헌재 정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예, 이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와 1200개 시민 종교단체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시자 세이브 코리아 전국 집회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세이브 코리아 사무총장이신 박종호 목사님께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수기총입니다. 수기총 및 1200개 시민 종교단체 일동의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는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호 목사님과 우리 수기총 분들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카드를 저희가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10시 40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젊은이로부터 의원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피로 속에서도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의 기둥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불법과 불의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단식하며 싸우는 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여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싸울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수도권 기독교 연합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수기총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1200개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 단체 함께 뜻을 모아서 오늘 오전에도 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차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져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고, 이 사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숨을 짓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인은 바로 내란죄 핵심을 통해서 내란죄라고 하는 죄의 몫이 탄핵 소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불리에 따라서, 민주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쏙 빼버렸습니다. 이 내란죄가 삭제돼 버렸으니까 이제 탄핵 소추안이 성립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에서는 이것을 각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의로운 4명의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은 달리 4분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양심의 헌법적인 상식에 맞는 그러한 재판의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각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은 국민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되 꼭 각하의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헌재가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늘 몇 분들의 발언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발언해 주실 분 중에 시방 목사님 아직 안 오셨죠? 예, 이어서 신동흥 목사님께서 먼저 자유민주연맹 경기도 의장이십니다.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국민들이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불법 탄핵 강행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하는 반역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기각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강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노름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무죄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를 무시하고 사기 탄핵을 강행하게 된다면 헌법 제87조에 준하는 국가 정복행위로 간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순간 국민적 저항과 정권 심판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헌재가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법치를 파괴한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짓밟는 배신자들은 반드시 법과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탄핵 강행한 내랑 선동입니다. 즉각 기각돼야 합니다. 김영도,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진숙,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